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 소음 피해 보상을 담은 법률은 2020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법 제정에 앞서서 전문 연구기관에 소음 피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음 기준은 용역 결과보다 높아졌습니다. 조희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의 의뢰로 수행된 8,500만 원짜리 용역 결과서입니다. 처음 이뤄지는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앞두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자주포 등 대형화기는 82dBc, 소형화기는 67dBA부터 최저 소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나온 법 시행령에는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기준이 2씩 더 높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 소음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느끼죠. 주민들이 소음법 보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죠. 국방부는 용역 결과를 다 따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용역 내용의 일부와 전차 사격장 소음 피해를 규정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함께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 공항의 경우 이 정도 차이로 보상 대상이 10%가량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없이 그 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구 용역을 거쳐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그 숫자라든지 범위를 바꾼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국방부는 군용 항공기 소음과 사격장 소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네,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방식과 기준에 어떤 논란이 있는지 보셨는데요. 취재 기자로부터 자세하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군 소음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법입니까? 네, 우선 이 법의 정식 명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9년에 만들어져서 2020년 11월에 시행됐고요. 실제 보상은 지난해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갈수록 이런 소송이 많아지니까 정부는 피해 보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시행령은 처음으로 소음 피해 기준이나 소음 측정 방식, 그리고 보상 금액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법이 만들어진 건 이제 반가운 일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 측정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의 공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소음 기준의 타당성입니다. 먼저 측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소음 기준을 만들 때 등가 소음을 적용한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등가 소음이 뭐냐면 이 변동이 심한 소음을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강도를 따져서 등급을 나눈 다음에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국방부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건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 체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 체계는 민간 공항의 기준을 차용했는데요. 이 민간 공항은 비행기가 수시로 드나드니까 소음의 평균 값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포사격 소음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네. 쏠 때 한번 큰 소음이 나고 불규칙하게 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장 소음 측정 방식으로는 사격장 소음 피해를 온전히 담기 힘들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예.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소음 기준 수치가 용역과 달라진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소음 기준 수치가 용역과 달라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취재진이 취재를 시작한 건 시행령 수치와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 제한된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우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의견을 물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소음의 최저 기준을 어떻게 담느냐, 그리고 보상 범위
어떻게 잡느냐, 이게 보상 범위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 기준 선정은 물론 절차도 신중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취재진은 3차례에 걸쳐서 국방부가 왜 기준을 용역과 다르게 바꾼 건지 물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가 기준을 만드는 데 쓰인 구체적인 판례나 계산식은 명확하게 제시를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네. 다만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전문적인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느끼는 피해를 그 법의 보상 기준이 담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도 이 이의 제기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서 신청인에게 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입증 책임입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직접 입증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방부는 소음 측정치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소음 측정 방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사실상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방부에서도 뭐 나름 고민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